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서 한 단계 레벨업시키는 것, 이것을 지속적인 개선이라고 말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KR 컨설팅 이강락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에게 원가 절감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방문하는 회사 중에 아주 많은 회사들이 이제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또 내년 사업계획에 원가를 절감할 목표를 세우라고 하니 답답합니다. 부담스럽습니다. 이와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. 과연 원가 절감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? 할 만큼 다 했는데 더 이상 할 아이디어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여기에 대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회사에서는 그 회사도 동일하게 원가 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회사는 장치 산업이었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포인트가 하나였어요. 시간당 생산량을 어떻게 더 증대시킬 것인가,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물론 스피드를 올리면 되겠죠. 그러나 스피드를 올리려고 하니 간단치가 않죠. 그 회사에서는 기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. 기계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, 동력 발생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. 주로 모터를 이용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게 있겠죠. 두 번째는 동력 전달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. 벨트를 이용하거나 또 기어박스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동력을, 모터에서 발생한 동력을 작업하는 부위까지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 전달 부위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작업 부위가 있습니다. 실제 어떤 부가치를 창출하고 공정과 기계의 목적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부분들이 있게 되겠죠. 또 있습니다. 컨트롤 부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조정 부위죠. 주로 전자장치들입니다. 기계의 스피드나 RPM이나 관계된 것을 조정하고 또 여러 가지 조절하는 조정 부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의 기계의 위치의 정확도를 맞춰주고 있는 구조 부위, 프레임이라 할까요? 몸체라 할까요? 케이스라 할까요? 여하튼 전체 구조물이 있습니다. 이러한 기능들이 조합이 되어서 하나의 기계를 만들어냅니다. 이 공장에서는요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5개의 부문 중에서 모든 부분이 시간당 생산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. 컨트롤 판넬을 봤더니요, 생산량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. 다시 말해 시간당 100개 하나 200개 하나 컨트롤 판넬의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구조부는 어떡할까요? 철판 또 강도가 매우 세고 좋기 때문에 생산량을 10% 20% 2배 올린다고 해서 강도에 견디는데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5개 부문 중에서 가장 취약한 한 개 부분이 이 기계의 성능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예를 든다면 모터 용량이 약하기 때문에,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의 힘을 낼 수 없다, 이런 내용들이 발견되었다는 거죠. 이 회사에서는 기계 5개 부문 중에서 가장 취약한 한 개 부분에 대한 보강 작업을 했습니다. 예를 든다면요, 모터 용량이 100마력짜리 모터를 120마력이나 150마력으로 향상시켰다, 그런 이야기죠. 당연히 제일 취약한 부분이 보강됐으니까 힘이 좋아졌고 결과적으로 뭐가 됐을까요? 더 많은 생산량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. 이 회사에서는요, 5개 부문을 평가한 다음에 5개 부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고하는 상태로 하면서 기계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. 5분의 1을 향상시키고 나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4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또 가장 취약한 곳으로 판정되지 않겠습니까? 그럼 그걸 또 보강하는 겁니다. 또 보강하고 또 보강하면서 순번을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보강했더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최초 설비의 투자비의 10% 정도의 비용을 추가함으로 말미암아서 기계의 성능이 2배까지 향상되는 결과를 통계적으로 데이터상으로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이 회사는 기계를 계속적으로 향상시켜가는 과정 중에서 설비 생산성과 또 제조 원가 중의 가공비를 획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. 전체 원가 중에서요, 가공비가 너무 전략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료비 비중이 높아지고 말았습니다. 순번을 바꿔서 이제는 재료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업체에서 물건을 사올 때, 재료를 사올 때 이야기죠.
그 업체 나름대로 운반비, 물류비, 관리비, 이윤에 대한 것이 다 그 원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? 위 회사는 공급의 안정성과 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재료에 관계된 가공에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다시 말해서 내재화하는 것이죠. 저는 이 회사에서 원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옮겨 다니면서 원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 회사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실현 가능한 최저의 원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실현 가능한 최저 원가는 어디에 종속이 될까요? 분석한 사람의 안목과 실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. 당장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저는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가장 약한 부분을 보강할 것을 특별히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. 제일 약한 부분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이번에 개선하고 나면 두 번째로 약한 부분이 또 등장하지 않겠습니까? 또 그걸 개선하면 어떻게 될까요? 또 세 번째, 네 번째 쭉 순번이 돌아가면서 모든 취약한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서 한 단계 레벨업시키는 것, 이런 활동에 대한 노력은 항상 가능합니다. 이것을 지속적인 개선이라고 말합니다. 지속적인 개선은 결과적으로 어떤 걸 가져오겠습니까? 지속적인 원가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. 개선은 무한하다. 여러분의 지속적인 건투를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